지난번에 구찌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브랜드 뭐 이런 거 관심도 없었고 있어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나의 먼 세상 이렇게 생각했는데 확실히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고 하니까 좀 관심이 가더라고 재밌더라고요. 친근해지잖아요. 맞아요. 네. 혹시 그러면 이번에도 뭐 좀 재밌는 네. 이야기가 또 있나요? 오늘은 샤넬에 대해서 오, 이건 알아요.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일명 코코 샤넬 이제 이렇게 코코 샤넬. 알고 있는 그 샤넬 네. 우리가 그쵸 명품의 대가 샤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 샤넬 좀 알아요. J'ai perdu mon beau Coco, Coco mon chien que j'adore, tout près du Trocadéro. Il est loin, s'il court encore, je l'avoue, mon plus grand regret. Dans ma perte aussi cruelle, c'est que plus mon homme me trompait, plus Coco m'était fidèle. Vous n'auriez pas vu Coco, Coco dans le Trocadéro, Coco dans le Trocadéro. Qui a vu Coco, et Coco, et Coco, qui a vu Coco, et Coco, Coco. 우리가 알고 있는 샤넬은 코코 샤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코코가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 가브리엘 샤넬 네. 그리고요 코코라는 건 나중에 붙은 애칭? 애칭이에요. 코코라는 게 그래서 그 애칭을 이제 본인이 브랜드를 만들면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샤넬은 어려서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버림을 받아서 고아원에서 살게 됐고 고아원은 대체적으로 그 시대에는 그 카톨릭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 뭐 수녀원 이제 이런 데서 고아원들을 운영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살면서 고아원들을 그닥 좋은 눈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럽은 여자들이 미모를 가꿔야 되고 가정에서만 충실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이 샤넬이 그런 걸 겪으면서 심적으로 외롭기도 하고 수치심 같은 것들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 고아원에서 성인이 됐을 때 나와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시작한 건 삭바느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삭바느질이고 양장점 같은 데서 이제 바느질로 솜씨는 좋았나 봐요. 바느질로 일을 하게 됐대요. 의상실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한 남자를 알게 돼요. 근데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고, 유부남이었고 샤넬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내 성에 와서 살지 않겠니? 이렇게 제안을 한 거지. 그래서 샤넬이 괜찮을 것 같아요. 애첩 같은 게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치? 그냥 오라는 건 아니겠죠? 성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살면서 이제 일은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먹고 살 수 있고 이제 그러면서 부유층, 상류층의 사교 문화? 이제 이런 거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샤넬이 고아로 자랐고 어떻게 보면 그런 계급 사회에서 하층이잖아요. 그렇죠. 그 상류 사회의 그 사교 문화의 사람들은 이제 이 샤넬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좀 힘들다.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나가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고민을 해요. 와중에 눈을 뜬 게 그 시대의 여성들은 특히 부유한 상류층 여성들은 모자를 착용을 했는데 이 모자의 이 챙이 점점 시대가 갈수록 점점 넓어졌대요. 그리고 이 모자 위에 꽃, 깃털 막 이런 깃털, 거. 이거를 자기를 뽐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다가 꼭 뽐낸 거야. 그 시대의 여성들. 그래서 이 샤넬이 이 모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모자 가게를 열어야겠다. 네,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성이 되려고 이 남자에게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물어봐요. 나에게 투자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그 남자는 보수적인 사회였던 것 같아요. 여자가 무슨 그냥 있어라. 근데 그런 시기에 보이카펠이라는 그런 남자 나타나서 샤넬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카펠이라는 남자는 사업가였대요. 근데 이 사업가의 눈에 샤넬의 사업 수단이 보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카펠이라는 이 남자가 이 샤넬이 파리의 모자 가게 상점을 열 수 있게 은행에 보증을 서줬대요. 그래서 투자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상점을 파리에 1호점을 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샤넬의 모자는 심플했대요. 하지만 우아. 그 시대의 여성들에게 샤넬의 모자가 너무 단조로지만 너무 우아해서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한둘씩 찾아오고 사교계에서 소문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자를 돈이 8억 상점이었대요. 그래서 상점을 하나둘씩 많이 이루는 위호성으로 상점 해서 사업선이 좋네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이 샤넬은 처음 시작이 모자였어요. 그래서 모자도 그럼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모자 말고도 많잖아요. 그 당시에 여성의 옷은 이 코르셋 알잖아요, 우리? 그렇죠. 네, 코르셋이고 허리를 조여주는 그렇게 입는 게 여성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거다라는 그런 시기에 옷에 이제 시선을 좀 돌린 것 같아요. 샤넬이 어디에서 그 자기가 직접 만든 옷을 입고 이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옷은 린넨 소재 스커트에 심플하고 단조롭게 그렇지만 우아하게 그렇게 옷을 만들어서 처음 어느 사교 장소에 입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 당시에는 되게 큰 혁신이었죠. 그러니까 여자들의 옷은 이렇다라는 거였는데 그걸 이제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반항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좀 저항도 있었고 그렇지만 편해 보인다? 입고 싶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게 돼서 상여층들의 사람들이 이제 옷을 맞추러 오고 옷을 구하러 오고 편안함을 되게 강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그 샤넬의 그 가게가 프랑스 내에서 약간 북쪽에 있었어요. 네. 전쟁이 터졌으니까 양장점들이 문을 다 닫은 거예요. 샤넬도 문을 닫아야 하나? 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샤넬이 가게 오픈을 하게 도와준 그 사람 있잖아요. 네. 조금 더 지켜보자. 닫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가게를 그냥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으로 이 전쟁이 아래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부지방에 있는 귀족들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근데 전쟁을 피해서 올라오니 옷가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돈은 있고 다른 양장점들은 다 문을 닫았는데 샤넬만 오픈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더 오게 됐다는 거야. 그 덕분에 휴양지인 곳에도 2호점을 내고 3호점을 내고. 너무 좋네요. 그쵸. 그것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문을 닫고 그러고 했지만 이 샤넬만은 유지를 하고 있었고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샤넬이 옷에서 더 발전해서 다른 쪽으로 아이템을 늘릴 수 있었지 않을까,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다가 다른 아이템에 눈을 돌리게 된 거죠. 딱 제가 살짝 떠오르는 게 있는데, 혹시 향수? 맞아요. 향수. 그랬는데 이 샤넬이 그 당시에 만났던 러시아 남자를 만나는 시기였는데 그 러시아 남자가 향수를 사용을 잘했대요. 이 남자로 하여금 향수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여성들의 향수는 자연적인 그 꽃에서 나오는 그런 향이었대요. 왜 이런 향수밖에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향수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샤넬 넘버 5. Marilyn Monroe. Well, you know, they ask you questions like, well, just an example, what do you wear to bed? Do you wear a pajama top, the bottoms of the pajamas, a nightgown? Or... So I say Chanel number 5. Because it's the truth. And yet I don't want to say nude, but it's the truth. 이 샤넬 넘버 5가 재밌는 게 세계 최초의 인공 향수래요. 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세계 최초로 브랜드명을 넣은 향수예요. 시대의 흐름을 바꾼 거죠. 자기만의 길을 선택해서 걸은 삶인 거잖아요. 저도 이번에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샤넬에 대한 그 브랜드 이미지도 그렇고 가브리엘 샤넬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생각이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됐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한 시대에 한 획을 그은 사람이 아닐까. 그 틀을 뭔가 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대변하게 됐지도 했지만 약간 자기가 그런 억압되어 있는 이런 게 너무 싫어서 그걸 바꾸고 싶었는데 여성의 혁신적인 이제 대표 하면은 이제 샤넬이라고 하는 게 맞아. 이제 딱 들으니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바로 이제 지금까지의 샤넬로 쭉 이어온 건가요? 뭐 아니면은 뭐 더 뭔가 힘들었거나 이런 상황은 없는 거예요? 샤넬이 어떻게 보면은 좀 눈에 아이콘. 1차 세계대전이 있고 얼마 안 있다가 사실 역사적으로 봤어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샤넬도 어쩔 수 없는 시기였어요. 가게 문을 닫게 돼요. Once upon a time, the Second World War was announced.
At 55 years at the height of her glory, Gabrielle Chanel closes the atelier on the Rue Cambon. Convinced that this is no longer the time for fashion, she withdraws to Switzerland. But as one who liked to say, I want to be part of what happens, Mademoiselle was far from having said her last word. 어떻게 보면 이제 망한 거죠 그때. 샤넬이 되게 아끼는 조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랑했대요. 조카를. 그리고 그 조카를 위해서 되게 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조카가 포로 수용소에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넬이 얘를 꺼내야겠다. 다시 파리로 와요. 얘를 구해내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독일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샤넬이 40이 넘었다나 50이 넘었다나? 그리고 이 독일 장교가 30몇 살이었나? 어머. 연한 거야. 얼마나 매력적이었으면 연하를 한눈에 알 그러니까 어쨌건 독일 장교를 알게 되고 그렇게 만나면서 독일과 이제 인연을 맺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 그렇게 해서 생긴 의혹이 나치 스파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뒷받침되는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독일 군의 비밀 문서에서 샤넬이라는 이름이 나온 게 뭐 몇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가 발견이 돼서 더 나치 스파이라는 그런 의혹에 힘을 더 실게 된 거죠. 결국 이제 자기가 이제 원했던 자기 조카는 이제 프라다. 샤넬이 2차 세계대전에 다 문을 닫고 어쨌든 또 독일 장교와 그런 명문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러면서 그 나치 스파이라는 그런 의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재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혁신의 아이콘 세계 시대의 흐름을 바꾼 샤넬이라 그거는 그 나이가 들어도 꺾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완전 대단한 건 70세의 나이에 그 패션쇼를 했어요. Once upon a time, Gabrielle Chanel made a triumphant return, beginning as if from the first day. She rails against the fashions designed by men who have once again bound women in bustiers, corsets, and full skirts. Mademoiselle rallies her team and reopens her couture house. She's 70 years old. Once upon a time, Coco Chanel chose her lucky number as the date for her first runway show, February 5th, 1954. Sitting unseen at the top of the famous staircase on the Rue Cambon, she watches as her models parade in utter silence. The French press tears her apart, ridiculing her designs and sneering at her age. Once upon a time, America soon discovered and embraced the style of Chanel. Life, the most read magazine in the United States, writes, at 71 years old, Gabrielle Chanel brings more than a style, a revolution. Coco Chanel regains her influence and once again impresses her style upon the world.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legendary Chanel suit with a military-inspired jacket in braided tweed, patch pockets, buttons like jewels, and a unique fit thanks to the chain concealed within its hem. Once upon a time, an instant classic, the Chanel suit was everywhere, seen in cities and in cinemas, worn by Marlene Dietrich, Brigitte Bardot, Romy Schneider, Grace Kelly, Ingrid Bergman, and Liz Taylor. 패션쇼를 끝내고 그 미국 전역에서 완전히 붐이 분 거죠. 지금의 샤넬이 있게 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의 샤넬의 시그니처인 트위드 그리고 그게 신발로 간 거죠. 그쵸. 신발도 그 소재를 이용한 트위드 그 투톤 신발 트위드 플랫 하면 그쵸. 샤넬이니까 이 샤넬이라는 브랜드는 제가 브랜드를 모르는 저도 사실 알 정도의 큰 브랜드고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확실히 좀 더 이 사람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그냥 명품이어서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브랜드가 이렇게 되기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위대한가를 볼 수 있어서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샤넬이 갖고 있는 이제 도전과 혁신은 단순하게 패션을 넘어서 여성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과 자유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샤넬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너무 흥미진진하고, 정말 이 샤넬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더 매력있게 저도 왔는데, 그래요. 다음엔 또 어떤 브랜드가 나올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거 알아요? 어. 그 샤넬이 2차 세계대전 때 폭망했잖아요. 흥망했죠? 폭망하고 음. 재기하기 조금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온 게 뭔지 알아요? 나온 게? 그때 패션계를 휩쓴 게 디올. 디올! 디올가 패션계를 휩쓸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디올이 만든 그 패션은 어떤 스타일? 오백 스타일. 지금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다시 화려한 그 플레어 스커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행을 한 거죠. 샤넬이 만든 실용성 있는 옷의 의류의 흐름에서 다시.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들을 이야기를 이제 살짝 이야기해 주셨는데, 디올이라는 거잖아요. 네. 더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이 디올. 시간은? 네.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